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자기 한글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한글로 코딩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이썬 코드인데요. 변수 이름이라든가 키워드, 함수 이름 등을 한글로 작성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오늘 주제는 한글입니다. 그렇죠? 한글. 사실 한글은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한글. 제가 학부 때도 한글에 관심이 많았고요. 대학원 다닐 때도 한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대학원 첫 주제가 바둑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한글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이따금 한글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도 한글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산 운영체제라 그러면 티맥스, 티맥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죠. 아직까지 실용화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의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요? 아마 대학교 3학년 때일 겁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어요. 밑에 보시면 유닉스 라이크 운영체제이고 1987년도에 타넨바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교육이나 연구용으로는 무료로 쓸 수 있게 소스코드까지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3학년 다닐 때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한글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한 학기 휴학을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글 운영체제라는 게 뭔지 아직 정확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명령어 몇 개만 한글로 바꿔보자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공부하기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핑계거리로 그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학부 때 한글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첫 번째 바둑 연구 뒤에 문자인식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시브 레러라고 하면 흘림체, 흘려 쓴 글자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었죠. 하여튼 한글은 제 계속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죠. 한글 코딩 언어 사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유니코드가 만들어져서 컴퓨터 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제한이 좀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언어들은 문자열 처리를 할 때도 한글 문자와 같은 2바이트로 표현되는 문자열 처리가 예전보다 훨씬 쉬운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보시는 코드는 C 코드입니다. 근데 C에는 define이라는 매크로죠. 전처리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앞으로 나오는 print라는 단어를 printf라는 단어로 바꿔서 컴파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처럼 print라는 함수를 만든 듯한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print라는 글자가 printf로 대체되어서 컴파일이 됩니다. C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출력해 이런 문장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렇지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코딩에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한글 인코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도전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시는 사이트는 영상 밑에 나중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한글로 C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출력을 또는 실행을 합니다. 이분이 한 아이디어는 아까 보셨던 define 매크로고요. 실제 올라가 보시면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코딩, 이름도 잘 지었습니다. 코딩.h라는 이름으로 헤더 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인클루드해서 쓰는 거죠.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나 함수 이름 등을 다 매크로로 만드셨군요. 자료형 포함해서.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한글 코딩.org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구글링 하는 도중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들은 지금 파이썬이죠. 파이썬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지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돌아가기 전에 전처리기를 수정할 수 있는데 아마 그건 컴파일러 자체를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는 파이썬에 있는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 키워드 등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 파이썬을 처음 배우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좀 편법으로 한글로 파이썬 코딩하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eval이라는 함수와 execute이라는 함수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eval이라는 함수는 식과 관련된 겁니다. 식. 지난 시간에 expression, 식과 statement, 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eval이라는 함수는 식과 관련된 거고요. execute이라는 함수는 문과 관련된 함수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expression과 statement의 차이점을 안 듣고 오신 분이라면 돌아가셔서 좀 듣고 다시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val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받습니다. 문자열을 받아서 그 문자열로 표현되는 expression을 평가, 즉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라고 하면 아마 4가 출력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 print라는 함수도 express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모든 함수는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expression을 따옴표로 묶어서 eval이라는 함수에게 넘겨주면 실제로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수행되어서 나옵니다. 보시면 첫 번째 4는 첫 번째 eval에서 프린트 된 거고요. 두 번째 출력은 요 프린트 문이 실행되면서 출력된 거고요. 마지막에 none이라는 값은 프린트 문의 출력 결과인 none 값이 프린트 된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긴 하는데요. 몇 가지 예제를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assignment는 expression이 아닙니다. statement죠. 그래서 그 statement를 eval 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val이라는 함수는 expression과 관련된 함수다. 또 밑에 보시면 그렇지만 execute는 statement인데 expression도 stateme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집합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assignment니까 statement죠. 그럼 execute, exec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혹시 expression과 statement 차이점, eval이라는 함수와 execute 함수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시면 eval은 식과 관련된 거다. 식은 계산 결과를 반환한다. 생성한다. exec는 statement다. statement는 계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expression은 statement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로 묶은 것은 문자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문자열 형식으로 statement를 하나 적었습니다. 10이 100보다 작으면 success를 출력하라. 요 문장을, 요 스트링을 exec 함수에게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해당하는 statement가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이 됐죠. 여기서 eval을 하시면 당연히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eval은 주석으로 묶어놓은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지금 문자열 변수인데요. 문자열 클래스, 문자열 변수에 replac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replace라는 메서드는 해당하는 문자열 안에 첫 번째 문자열을 두 번째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 중간중간에 커마가 있는데 커마를 empty string으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 커마가 다 없어지겠죠. 실행을 해보면 커마가 다 없어진 채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eplace라는 메서드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문장이 가능한지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죠. 그러면 해당 코드를 replace해서 출력을 프린트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바뀐 문장을 출력하고 실제 exec로 한번 출력을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출력이라는 모양이 이렇게 프린트 함수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실제 실행 결과도 나옵니다. 좀 트리키하죠. 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change into Korea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문자열을 받아서 수정된 문자열을 반환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if로 바꿔주고 출력해 print, 반복해 for, seek은 하나씩 둘씩 할 때 in으로 바꿨습니다. and는 print 함수와 관련된 파라미터인데 끝 표시라고 한번 바꿔보죠. 마지막 소스 코드입니다. 해서 지금 최종 결과물이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2개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고요. 만약에 변수 1이 변수 2보다 작으면 이 문장을 출력해 라고 하고요. 집 주소라는 변수는 문자열을 가진 변수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한 글자 씩, 여기 씩은 in에 해당하는 거죠. 집 주소에 있는 문자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앞에 만들었던 함수 change to Korean으로 바꿔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예, 요 조건문이 true가 돼서 출력이 되고요. 해당하는 문자열을 한 문자씩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요. 예, 아마 영어를 배우기 전 학생 정도에게는 뭐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열 안에 출력해라는 함수 대체 그리고 만약에라는 글자를 문자열 안에 써버리면 그 글자까지 지금 바뀝니다. 실제는 만약에가 이상하게 출력될 것 같아요 라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if가 라고 나오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한글 언어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순수한 토종 한글 언어도 꽤 있긴 합니다. 네, 오늘은 좀 트리키한 방법을 써서 한글로 변수나 키워드나 함수명을 써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